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비엔지 스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4560번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21일 11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스테인레스 강판 만들어내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가 현대제철이 되겠고,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현대비엔지 스틸도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스테인레스 강판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스테인레스 강을 만들 때는 이제 니켈이 필요하죠. 니켈의 원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 니켈의 가격 상승,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철강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서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데 중국은 환경 문제 때문에 철강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그동안에 좀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그리고 지금 철강주들이 시장의 하나의 좀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가격 조정 단계죠. 기간 하락이 좀 멈추고 옆으로 기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좀 가격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 아직 이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과연 이제 어디서 이 하락이 멈출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나 하락이 좀 멈춰주지 않는 가운데 하방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저점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5일선이 종가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 여기서 이제 하나의 포인트를 찾고요. 5일선 위로 종가가 이렇게 딱 올라서면 이제 그때부터는 단기적인 하방 변동성이 멈추고 방향 전환을 좀 하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하나는 RSI 상대 강도 지수로 본다 그랬죠. 이게 30에 근접하거나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 모든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또 관망하는 가운데 주가의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하방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이 검은색 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전에 보면은 한 18,000원, 19,000원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한 18,000원, 19,000원 정도 와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RSI가 30m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5일선 위로 종가가 형성된다면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찍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악재가 있었다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면서 떨어졌을 텐데, 말 그대로 그동안은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또 마무리되게 되면 역시나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도주로서 철강 업종이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철강주들 중심의 흐름들이 이어질 때 현대 BNG 스틸도 같이 또 함께 좀 따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 조정이 어디서 마무리되느냐. 중요 포인트는 가격 조정의 마무리를 좀 봐야 되겠죠. 1분기 실적 너무 좋았고요. 1분기 실적이 지금 작년의 실적의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에 매출액 6,800억에 영업이익 334억, 순이익 236억 했는데 1분기 만에 1952억 매출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막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폭증했습니다. 한 406% 정도 작년 대비. 그리고 순이익도 폭증을 했죠.
이게 지금 1분기 만에 224억, 순이익은 173억을 냈는데 지금 작년 1년 동안 낸 게 영업이익이 334억이에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236억이고, 그렇다는 거는 올해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1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으로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뭔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쉬다가 다시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는 철강주들이 다시 또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반등 흐름들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이제 2차 상승을 위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재차 또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점을 확인하고 바닥을 좀 찍어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5일선 밑에서 주가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다소 계속해서 좀 관망하는 그런 가운데 하락이 좀 멈춰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뭐 괜찮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외인들 뭐 기관들 쪽에서 최근에 뭐 크게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들도 좀 단타의 성향을 보고 들어오는 것 같고요.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사다가 반등 나오면 좀 팔아먹는 그런 매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5월 13일, 5월 14일, 이렇게 5월 17일 이렇게 샀는데 5월 13일이면 이때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14일 날 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17일 날 더 많이 사고, 18일 날, 18일 날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를 좀 치고 있는데, 보통 지금 이 국면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반등 나오면 팔아먹는 그런 이제 매매를 보통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수를 좀 들어오지 않았나, 외국인들이. 근데 뭐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은 뭐 크게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 투신 쪽에서도 딱히 계속 뭐 매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외인들은 단타, 투신들은 매도. 사모펀드 쪽은 그래도 아직 물량 좀 남아있죠.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도 조금 남아있는데 사모펀드 쪽에서도 그렇게 수익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딱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하나가 꾸준히 잡아준다, 이렇게 또 볼만한 주체도 뭐 마땅히 보이진 않네요. 누가 잡아주고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고 꾸준히 모아가고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이 뭐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안정을 좀 찾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망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상승하는 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전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이전 고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신고가 영역으로 또 들어갈 가능성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20년 전, 30년 전 이런 구간이 매물이 될 수는 없을 거고요. 현재로서는 한 25,000원대에서 그 이상으로만 넘어가면 그냥 신고가 영역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힘을 다시 한 번 더 모으고 재차 상승하는 흐름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전고점의 돌파 여부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바닥을 찍는 게 최우선이겠죠. 고점은 일단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단기적인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은 한 24,000원대? 23,000원대 후반에서 24,000원대 정도로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 고점은 좀 확인이 됐죠. 이제 저점을 확인하러 가야 되는 거죠.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이후에 재차 상승할 때 전고점 돌파 여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하방이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아직은 좀 모릅니다만, 최대 내려온다면 한 18,000원대, 19,000원대 이 근처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하방 변동성을 아직은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될 것 같고, 오히려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세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좀 더 내려오게 된다면 저가 매수나 이런 기회로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올해 뭐 LG 하우시스로부터 산업용 필름 부분하고 자동차 소재 부분 인수하려다가 이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뭐 모멘텀이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철강주들이 주도하는 시장,
그런 흐름 속에서 지난번에도 이런 상승이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철강주들이 조정 마무리하고 되돌아 나갈 때 현대 BNG 스틸도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 조정이잖아요. 못 가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현대제철이나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으로 인해서 이 철강주들이 뭐 주도주의 자리를 내려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이고, 조정 이후에 돌아나갈 때 결국에 현대비엔지 스틸도 같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이런 이제 주도 철강주의 대장주들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의 추이도 계속해서 함께 좀 체크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멈추고 돌아 나가야 현대비엔지 스틸이나 이런 중소형 철강주나 이런 쪽도 한번 이제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거겠죠. 이 밖에 또 혹시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 방문하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요, 혹시 보유하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도 드리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현대비엔지 스틸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